저는 오늘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.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건지 몇 달을 혼자 고민했어요. 그런데 생각했어요.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. 지금도 혼자 사귀고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. 그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올해 63, 31살에 결혼해서 32년을 살았어요. 두 아이 낳고 시부모 모시고 파출부 일도 마다 않고 살았습니다. 그렇게 모은 돈이 있었어요. 남편 퇴직금에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까지. 통장에 딱 2억 3천만 원. 그게 우리 노후였어요. 그게 우리 전부였어요.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열었더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.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0원. 숫자 0. 남편한테 전화했어요. 여보, 통장이 왜 이래? 남편이 말했어요. 나중에 얘기해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는 걸. 저희 남편은요.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적어도 제가 알던 그 사람은요. 결혼 초에 단칸 새방에서 시작했어요.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었고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퍼 날랐어요. 월급날이면 꼭 그랬어요. 봉투 받으면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 포장해 왔어요. 여보, 이번 달도 수고했어. 그 사람이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? 절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. 친구가 사업 같이 하자고 해도 난 안 해. 내가 뭘 알아. 딱 잘라 거절했어요. 그 말이 저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. 그렇게 30년을 모았어요. 남편 퇴직금 8천. 제가 파출부 뛰면서 모은 돈 4천. 전세 빼고 남긴 돈 1억 1천. 더하면 딱 2억 3천이에요. 그 돈 통장에 지키던 날 저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. 기쁨의 눈물. 우리 이제 좀 살 수 있겠다. 그런데 그 눈물이 마른 지 채 1년이 안 됐을 때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거예요.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어요. 퇴직하고 나서 석 달쯤 됐을 때부터요.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. 식탁에 올려두던 핸드폰을 늘 화면 아래로. 처음엔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요.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죠. 왜 핸드폰 뒤집어놔? 눈 보호하려고.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찜찜했어요. 그 다음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. 출금 500만 원.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. 여보, 뭐 샀어? 500만 원 나갔던데. 아, 그거? 에어컨 고장 났다고 해서. 동생네 좀 도와줬어. 그때 저는 그냥 넘겼어요. 시동생 어렵게 사는 거 알았으니까. 그런데 한 달 뒤 또 문자가 왔어요. 출금 1,000만 원. 여보, 이건 뭐야? 그것도 동생.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올라갔어요. 동생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? 남편이 버럭했어요.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? 내 돈.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.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. 그 순간부터 저는 통장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한 달 뒤 잔액 0원을 마주한 거예요. 진실을 알게 된 건 딸아이 때문이었어요.
딸이 아버지 생일 선물 사려고 아버지 카카오톡을 잠깐 빌렸대요. 그런데 그 카톡에서 모르는 단체방을 봤다는 거예요. 방 이름이 투자 성공 모임이었어요. 딸이 조용히 저한테 왔어요. 엄마, 아빠 카톡에 이상한 방이 있어.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열었어요. 그 방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일같이 숫자들이 오갔어요. 오늘 수익 300% 확정. 다음 달엔 원금의 3배. 더 넓은 연락 주세요.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.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물었어요. 핸드폰을 내밀면서요.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.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. 미안해. 딱 2글자였어요. 미안해. 저는 물었어요. 얼마야? 다야. 다가 얼마야? 2억 2천.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. 웃음이 나왔어요. 너무 황당해서. 30년을 모은 돈. 파출부 뛰면서 발이 퉁퉁 부어서 모은 돈. 노후에 아프면 쓰려고 한 푼도 안 건드린 돈. 그게 사기꾼한테 간 거예요. 남편 손을 거쳐서.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. 더 오래된 비밀은 이거였어요. 퇴직금 8천만 원.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. 남편은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이미 그 투자방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. 그때 날린 게 2천만 원이 더 있었어요. 합치면 2억 4천이에요.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사흘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딸이 죽이라도 떠먹여 줬어요. 엄마 일단 먹어. 아이가 저를 먹이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서럽지 않았어요. 내 편이 있구나.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. 이혼은 하지 않기로요. 이상하죠?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러셨을 거예요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그런데 생각했어요. 이혼을 하면 그 돈이 돌아오나? 이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나? 아니더라고요. 저는 대신 다른 결심을 했어요.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. 남편 카드는 생활비. 딱 30만 원만 들어가는 걸로. 나머지는 제 통장으로. 그리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.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. 63세요. 63세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. 어제는 첫 시험을 봤어요. 시험지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어요.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 떨린 게 아니었어요. 설레서 떨렸어요. 살면서 설레서 손이 떨린 게 얼마만인지. 여러분,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.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.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. 63세 시험지 앞에서 설레는 제가 그 증거예요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.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.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 기다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